하박국의 하박캐스트 시즌 2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저는 지금 또 부산에 와 있어요. 뭐 지금 배경만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, 네, 부산에 있는 중앙역 부근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 있고요.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말을 좀 크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수음이 잘, 네, 후반 작업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좀 잘 키워보겠습니다. 사실 그 사이에 좀 일들이 되게 많아서 그때그때마다 이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생각보다 뭔가 그래도 역시 촬영이라서 원래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역시 촬영을 하려고 하려면은 좀 부담이 되고 신경이 쓰이고 그러더라고요. 당장 뭐 말을 하기에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게 되고 지난주에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좀 뭔가 좀 꺼리다가 그래도 이제는 촬영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부산에 온 김에 촬영을 하고 싶어서 촬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음, 일단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.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알렸던 소식이 토요일 그 비프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비프에서 인터스텔라 5555 그 이디오 테이프 게스트이 모더레이터를 맡았던 일인데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그 제 여자친구 제 애인이 참여한 책의 북토크 일을 좀 도왔거든요. 저는 이번에 그 부산에 가서 여자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러니 내 여자친구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전에 영상을 보신 분이 알겠지만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단 말이죠. 올해 신인 0% 앨범 발매 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저 혼자 돌아다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실 같이 돌아다니기 그런 사람과 네, 티셔츠에 올해 신인 0% 앨범 발매라는 그런 티셔츠를 입은 사람과 같이 돌아다니기 좀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제가 혹시 뭐 여기다가 위에다가 뭐 겉옷 같은 거 입을까라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이 티셔츠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티셔츠를 입은 채로 부산을 돌아다녔습니다. 그리고 부산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 날 일요일에 그 친구가 참여한 책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책에 북토크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좀 도움을 드린 일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고요. 뭐 일단은 그 북토크가 그 우희준님과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.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이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았잖아요. 근데 그 책이 나왔을 무렵 우희준님께서 남자가 싫어라는 곡을 공연에서 부르고 다니셨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곡이 나중에 또 EP에 수록이 되었죠. 그래서 둘이 좀 같이 뭔가를 해보면은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. 음악 쪽 팬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그런 책 쪽 그 문학 쪽에 계시는 분들도 좀 위준이라는 아티스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두 출판사와 그리고 위준님께 말씀을 드렸고 둘 다 좋다고 하셨고 또 마침 또 그 행사가 서울역에서 그런 북페어 행사가 열려서 그때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네, 그렇게 같이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무래도 공연이니까 공연은 현장 엔지니어가 필요하잖아요. 그 PA라고 하는데 네, PA를 보는 사람이 필요한데 PA를 볼 사람이 딱히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공연할 때마다 제가 뒤에 가가지고 좀 PA를 보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네, 굉장히 재밌게 북토크를 마치고 북토크 후에는 그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책을 출간한 민지영 작가님과 그리고 남편분과 저와 제 여자친구와 그리고 들깨이빨 작가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뒤풀이를 좀 했고요. 그리고 희준님은 그날 공연이 또 저녁에 또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남은 멤버들끼리 뒤풀이를 했습니다. 음, 제가 그 전날, 정확히는 전전날, 전날이었대. 제가 그 전전날에는 이디오 테이프랑 같이 그 GV를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구루 형의 그런 솔직함, 정말 방금 영화 본 사람들한테, 이 영화 너무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솔직함에 대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는데, 이번에 나왔던 에피소드는 좀 자기 검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뭔가 이런 솔직함이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권력, 그게 뭐 남성 권력이 되었든 어떤 권력이 되었든 그런 게 있는 사람이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희준님 같은 경우는 가사를 굉장히 좀 솔직하게 쓰는 편이잖아요. 넓은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남자가 싫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
사실은 너무 좀 직관적으로 "남자가 싫어. 난 넓은 집에 살기 싫어."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노래들인데, 물론 뭐 단순히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복잡한 레이어들이 있으니까요. 이번 북토크 때도 되게 좋았던 게 희준님이 좀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, 남자가 싫어해도 역시 그 남성 보컬을 피처링을 시키고, 네, 그 송재환 씨, 산만한 시절에 송재환 씨가 피처링으로 들어가셨죠. 그리고 끝에도 뭐 여자랑만 살 수 없어서 뭐 슬퍼요 뭐 이런 식으로 가사에 좀 약간 좀 비트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, 네,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는데,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자신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온전히 뭔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스스로 좀 검열을 많이 하게 된다, 뭐 이런 말을 했었고, 그리고 그날 왔던 그 질문을 했던 향후의 멤버분도 향후의 음반 올해 되게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그 음반도 역시 좀 자기 검열이 좀 많이 되었다라고 그 멤버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물론 뭐 자기 검열이라는 거는 저도 자기 검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뭔가 이거를 희준님이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에서 이게 뭔가 그 남자는 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자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, 뭔가 이렇게 나누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남자가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했을 때 덜 비난받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제가 이번에 북토크를 이번에 지난번 제가 총 두 번 갔거든요. 지난번에도 작가분들 전부 다 모이는 북토크가 있었고, 오늘은 제 여자친구 그리고 들깨이빨님 그리고 희준님 그리고 민정 작가님 이렇게 참여하는 북토크였는데, 제 여자친구도 말을 굉장히 잘 하는 편인데 저는 들깨이빨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너무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게 네, 말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그런 컴플렉스 같은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자신이 좀 팔리지 않을 외모라고 생각을 해왔고,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나 낮은 자존감이 있었는데 남자에게 고백을 받고 나서 그게 모두 한 번에 해소가 되었다,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많이 들려주셔서, 아 들깨이빠님 너 물론 너무 좋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도 뭔가 이렇게 좀 말을 하는 자리들을,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들깨이빨님께서 어 그렇게 그 말 잘하고 말 많이 하는 여자는 비호감이라고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실제로 사회적으로 뭔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그래도 말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해왔던 입장에서 별로 이 기술이 제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러니까 그 뭔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을 하고, 저 사람이 나를 속일 것 같다,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속아 넘어갈 것 같다, 뭐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근데 뭐 남자의 경우도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심하다는 거죠. 실제로 네,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말을 잘하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그렇게 찾는 분야가 되게 좀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이거는 뭐 제가 막 이분법으로 갈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여자들은 말 잘하는 여자들은 우리 사회가 아예 원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뭔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저희는 그 슬개이빨님의 그런 정말 훌륭한 토크를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픈 내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. 정말 말씀 너무 재밌게 하세요. 저희 뒤풀이 때도 너무 깔깔대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재밌으시고, 네, 원래 작품도 되게 좋아하는데 작품만큼이나 굉장히, 네, 말씀도 되게 유머러스하시고, 실제로 그 얘기도 했어요. 북토크 때. 그래서 그런 솔직함, 자기 검열 없는 솔직함을 유지할 수 있는, 유지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로 본인은 유머를 쓴다고. 네. 그래서 좀 웃어 넘기는 형태로 그렇게 자기의 솔직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, 사실 유머는 굉장히 뭔가 그런 솔직하고 예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좋은, 네, 수단이고 방법이죠. 근데 그걸 굉장히 잘 쓰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렇게 딱
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전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. 네, 그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, 그거는 또 미뤄서 다음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게 오늘 그 지난주 그 부산에서 촬영을 한 게 오늘 올라가거든요. 제가 화요일에 드디어 첫 업로드를 시작했고 목요일 그리고 화목일 이따 이렇게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처음 올리고 계속 뭔가 시간 제가 원래 실제로 보냈던 시간에서부터 뭔가 한참 뒤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본문에다가는 다 언제 한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의 내용을 일주일 후에 얘기하는 건데 또 업로드도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에 될 테니까 타임라인이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뭐 그게 재미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약간 좀 실시간성 그래도 기왕 뭔가 이렇게 스크립트 없이 바로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거라면은 뭔가 좀 실시간성을 만들어 좋지 않을까? 그러니까 제가 이걸 촬영한 거를 묵혀두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러니까 킵하지 않고 그 예비분을 만들어두지 않고 바로바로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. 그리고 오랜만에 그렇게 하바캐스트 시즌 2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셨거든요. 정말로 그렇게 막 그렇게 뭐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높진 않아서 더 그냥 편하게 해도 되겠다.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저를 위한 프로젝트니까요. 제가 말을 하고 저를 좀 비워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제가 뭐 듣는 분들을 아예 뭐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. 실제로 제 첫 에피소드에는 뭐 제 팬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셔가지고 되게 좀 고마웠거든요. 뭐 저의 리듬을 가져가면서도 그 리듬 안에서 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, 이 팟캐스트를 듣고 저랑 뭔가 좀 계속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. 또 밖에서 녹음을 하면은 원래도 말이 빠른데 조금 더 빠르게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주변이 의식되기 때문이겠죠. 그럼 오늘 하바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 솔직한 하루 되세요. 안녕.